자,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문헌이나 관찰, 설문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오차라는 부분, 계산하는 방법들도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자료 분석을 하는 거죠. 자료에 분석을 하게 되는데, 앞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기술,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기술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현재 사항을 요약하고 묘사하는 빈도 분석, 그 다음에 표본 초차,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걸 기반으로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제 설명, 인과관계를 밝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자료 분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제 정량적인 분석을 할 거냐, 아니면 정성적인 분석을 할 거냐, 뭐 이거는 정답은 이거 두 가지 같이 쓸 거냐, 이거는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논문을 작성을 하겠죠. 그래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형식으로 분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탐색, 즉 선행 논문들, 선행 자료들이 무엇이 있는지 충분하게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충분하게 검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현재 사항을 요약, 정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기존의 논문을 정리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자료 수집 결과를 가지고 기술적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사항을 요약을 하고 인과관계를 밝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천천히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인과관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과관계라는 것은 X와 Y의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요. X와 Y의 관계를 말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X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얘를 원인이라고 하고요. 다음 Y를 일반적으로 결과라고 합니다. 결과. 다시 한번요. X를 일반적으로 원인, 그다음에 Y를 일반적으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 다시 말하고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밝히고 이거를 최종적으로 가설 검증할 때 많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가설은 검증을 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검정을 하는 것이 목적이냐 좀 달라지는데, 검증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현재 사항을 증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검정은 판정, 명확하게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무가설을 채택할 거냐, 기무가설을 기각할 거냐를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시면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다시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선행 자료가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행 자료에서 결과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사전 탐색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원인과 결과를 기반으로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선행이 됩니다. 다음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운로드 받으셨던 자료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셨던 자료 보시면 여기 2021 데이터 제공용, 다시요. 2021 데이터 제공용이라고 따로 있으실 겁니다. 요거 가지고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우선 잘 보고 계시는 거죠?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데이터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면 실습 문제라고 따로 있으십니다. 실습 문제 다시 보실게요. 실습 문제 가시게 되면, 저 화면상으로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요식업, 여러분 같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요식업 생산성 평가라고 있으실 겁니다. 다시요. 요식업 생산성 평가라고 있으실 거예요. 한번 잠깐 열어보시겠습니다. 자, 요런 자료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가정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넘버부터 평가자 요런 정보들이 있다고 가정하면 성별, 직무, 그 다음에 청결도 뭐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아이디와 직무는 인구 통계학적 분포죠. 다시 얘는 인구 통계학적 분포로서 기본적으로 빈도 분석을 돌려야 됩니다. 특히 성별하고 직무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빈도 분석을 반드시 돌리셔야 되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해당되는 변수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우선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살펴보시면, 우선 여기서는 가장 객관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생산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량 Y가 될 것이고요. 이 나머지 것들은 우리는 독립변수인 X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성별과 직무별에 따라서 생산량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요 자료 같은 경우를 독립변수로 놓고 상관분석은 원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개념은 없지만, 그다음에 회귀 분석이나 경로 분석을 통해서도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종속변수가 되는 거고, 요게 독립변수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한번 잠깐 보실게요. 청결도와 여기 나오시는 옷차림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옷차림이 어디 갔나? 여기 옷차림이 없군요. 제가 여기 외양이 아니라 옷차림이에요. 죄송합니다. 외양이 아니라 옷차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외양이 아니라 옷차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청결도와 옷차림이 있다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걸까요? 당연히 청결도도 중요하고 옷차림도 중요하겠지만, 청결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다면 얘를 Y, 얘를 X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요, X와 Y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살펴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즘 들어서는 아니고요, 좀 예전부터 회귀 분석까지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다중 회귀 분석까지는 다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경로 분석까지도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렇게 해당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무엇인지, 해당하는 인과관계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되시겠죠? 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독립변수, 종속변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제 독립변수가 뭐냐, 종속변수인데, 우선 변수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하는 수를 말합니다. 다시 언제든지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하는데, 크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 다음 매개변수, 제3의 변수, 여러 가지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우선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기본적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있어요. 매개변수도 있고요, 조절변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 핵심만 우선 독립과 종속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원인인 X, 이게 종속인 Y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매개변수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Z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X, Y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